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하반기 기축년 1949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운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운이 참으로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축년 1949년생 소띠 선생님들께서는 토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기운은 선생님께 성실함과 끈기를 큰 강점으로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신 노력과 신뢰는 마치 든든한 산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흐르는 해로 이 기운이 선생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목은 토를 극하지만 화는 토를 생해주는 상생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 상생의 기운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선생님의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큰 결실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의 노력을 믿으시며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성실함이 이 하반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2025년 하반기는 목의 극으로 인해 재물운이 다소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 이 좋은 운 속에서 협력을 통해 재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협력과 인맥을 통해 소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지인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나 부수입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은 선생님의 재정에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니 과도한 지출이나 대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물은 들어오는 만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저축이나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시면 하반기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운을 잘 붙잡으시되 항상 신중한 판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재물운은 점진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건강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축년 선생님들의 토 기운과 을사년의 화 기운은 상생이지만 목의 극으로 인해 소화기와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운 속에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위장이나 폐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8월에는 과로를 피하시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혈액순환과 호흡기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은 모든 운의 기본이니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건강운도 이 밝은 기운 속에서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귀인 운을 살펴보면 하반기 동안 선생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띠들이 있습니다. 쥐띠는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용띠는 안정적인 조언으로 결정을 도와줄 것이며 뱀띠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선생님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 띠들과의 만남은 선생님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언이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상극인 띠로는 양띠, 개띠, 말띠가 있습니다. 양띠와는 의견 대립이, 개띠와는 갈등이, 말띠와는 감정적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띠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 선생님의 운이 더욱 순조롭게 흐를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하반기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문서운은 보통입니다. 11월과 12월에 계약이나 서류 작업을 진행하실 때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법적 서류를 다룰 때 작은 실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양띠와의 계약은 더욱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운의 기운을 잘 활용하시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일로는 양력 8월, 10월, 12월이 두드러집니다. 8월에는 협력을 통해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달은 선생님의 운이 특히 빛나는 시기입니다. 10월에는 가족 화합이나 소규모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안정적인 성과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달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다면 더욱 큰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일들을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의 하반기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반기에 생기는 좋은 일들을 정리해보면 가족과의 화합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기운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운입니다. 또한 소규모 투자나 협력으로 재물이 증가하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나 후배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명예나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시면 하반기가 더욱 풍요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삶이 이 밝은 기운 속에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양띠나 개띠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대인관계에서 너무 즉흥적인 반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8월과 9월에는 사기성 투자 제한이나 충동적인 지출로 재정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 새로운 투자 제한이 들어오면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운 속에서 신중히 대처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넘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인내와 성실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의 목과 화 기운은 때로는 급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지만 차분한 판단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시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더욱 많은 귀인과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실한 마음이 이 하반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 하반기는 기축년 소띠 선생님들께 상생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목의 극으로 약간의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화의 상생으로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협력을 통해 회복되고 가족 화합과 사회적 인정으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운은 정말 밝고 희망적인 기운입니다. 건강과 대인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시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실함과 인내가 빛을 발하는 시기이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반기는 선생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할 것입니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인생을 바꾸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과 준비 상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운이 찾아와도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채고 잡아채지만 또 누군가는 그 기회를 지나쳐버립니다. 그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와 꾸준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명리학에서는 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때, 나에게 유리한 오행의 흐름이 도는 때를 운이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온다고 해도 그 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단비가 내려도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운은 타이밍과 나의 준비가 만나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운을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늘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만 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늘 외부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꾸준히 세운다면 그 속에서 운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운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운을 만드는 삶은 반드시 거창하고 대단한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평범한 하루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누구를 만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나의 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선택은 곧 책임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곧 운을 바꾸는 힘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외부 상황이 불안정하고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안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기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빛을 만날 수 있고 그 빛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안에 힘이 만든 결과입니다. 매일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타인을 존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작고 평범한 노력들이 모여 어느 날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운이 됩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만큼 찾아오는 삶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결국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미래의 운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